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관련해서 역시나 최근에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호재성 이슈나 어떠한 악재성 이슈에 대해서 크게 저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이 탄소 감축에 관한 뉴스가 오늘 올라와서 세계 최대 컬러 강판 공장을 가봤다고 합니다. 기자가. 네, 부산에 있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미 수요 기업에서도 제품 공급하기까지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하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긴 해야 되고 거스를 수 없고, 결국 안 하고 버팅기면은 나중에 되면 기업만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할 거면은 빨리 하고, 기술 투자도 최대한 빨리 하고, 그래야 중간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됐을 때 이 사업에 걸림돌이 없어야겠죠, 이 사업하는 거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할 때는 그냥 투자하고, 이후에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즘같이 차라리 주식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주가에 대한 메리트도 아직까지 없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 이런 데로 갈 때 조용히 자기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게 나중에 이 주가가 올라올 때 브레이크가 걸릴 일이 없는 거죠. 지수가 저점을 좀 다지고 반등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이 탄소 감축 때문에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른 종목들 다 올라올 때 동국제강만 브레이크 걸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진짜 좀 먼 미래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후에 이 반등 구간이 당연히 오겠죠. 주식시장 자체가 일정한 상승과 흐름의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야 떨어지는 중간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저점까지 왔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정답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후에 주가는 떨어진 만큼 또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할 거고, 경기는 사이클을 타면서 돌아갈 건데, 요런 구간에서 요런 걸로 제재가 걸리면은 굉장히 좀 이 브레이크가 걸리면은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손해죠. 다른 채광사들이 경기가 회복될 때 막 이제 실적 올리고 할 때 요런 것 때문에 실적에 문제가 온다. 그런 것만 대비한다고 하면은 사실 주가 반등할 때 팍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미리 해주는 게 좋고, 이 기자가 여기에 다녀와가지고 본 거기 때문에 막 제가 이거를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 어렵고, 어쨌거나 지금 이러한 과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컬러 강판 기술력의 친환경 경쟁력, 이거 채광사들 무조건 해야 된다.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국제강은 오늘 사실 요즘에 이러한 차트를 보고 이 차트 구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 자체가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어디까지 빠지나, 언제까지 빠지나, 오늘도 빠지나, 내일도 빠지나, 이런 고민 굉장히 요즘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지. 최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좀 어느 정도 견조하게 버티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 1월에 일부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최강주들은 대부분 다 바로바로 회복을 해줬고, 오히려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 정점도 단기적인 이 박스권 정점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왔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금리 인상 딱 올리는 시장에 맞춰서 인플레 관련해서 이제 시장이 두들겨 맞고 환율 문제도 있고요. 사실 이 환율 문제랑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국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장 자체는 이 더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출 수입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 결국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지금 그 포커스를 보고 시장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팔아야 되겠다 하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막 팔고, 기관도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팔아야 되는 건 팔고, 지수를 좀 방어해줘야겠다 하는 종목들 가서 또 매수해주고, 이런 상황이 지금 거의 한 1, 2주째 진행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 매도세는 오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샀다. 그리고 기관은 금투가 역시 오늘도 이 코스피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맡긴 했습니다. 지수가 좀 하방으로 나올 때 최대한 버텨주기 위해서 매수를 꾸준히 넣었거든요. 그렇지만
역시나 외국인의 힘이 아직까지도 강하다. 이게 외국인 매도 물량이 좀 소화가 돼야 기관이 이런 식으로 지수 방어에 매수 움직임을 보여줄 때 지수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건데, 아직까지도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강하게 잡고 있습니다. 금투를 제외하고는 사실 기관의 대부분 주체들은 다 팔았다. 오늘 사모펀드 많이 팔았죠. 그리고 개인도 팔았는데, 사실 이 정도 수급이면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외국인이 이렇게 큰 맘 먹고 막 주가를 올리려고 매수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이 수급이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락에 기관의 매도가 일단은 오늘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다. 최근에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기관 쪽 매도 물량이거든요. 외국인은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입김이 조금 더 강하다. 기관이 매수 들어올 때 주가 잘 오르거든요. 외국인이 팔아도 주가 오르고, 뭐 보합 정도에서 끝날 때도 있고. 근데 지금 어쨌거나 이 동국제강에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 기관에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모든 증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같이 신흥국 같은 시장에서는, 그리고 특히나 동국제강 같이 경기 민감주에 포함되는 종목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앞구간에서 꽤나 이제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크게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저점을 한번 이탈했고, 이 아래 구간까지 내려간다고 하면은 뭐 만원 구간, 그 다음에 이런 중간에 12,500원 정도 구간, 이 라운드 피겨로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중요 구간들에서 얼마나 좀 버티면서 내려오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지금은 최대한 버티면서 내려오면서 이 지수가 빠질 때 하락폭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실적이 앞구간에 어니 서프라이즈급 거의 실적이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다음 실적은 어느 정도 이 앞구간의 실적이 유지가 될 겁니다. 다만 지금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아마 이 다음 이 정도의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겠죠. 왜냐면 세계적으로 뭐 경기 침체 사이클 뭐 이런 얘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조금 더 먼 미래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2분기 실적이 아니라 뭐 3분기, 4분기, 뭐 다 내년 1분기 이런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다. 외국인의 매수가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동국제강은 이 기관의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관 수급을 자주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요즘에 시장 투자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희처럼 이제 시장을 이렇게 봐야 되는 입장에서도 요즘 같은 시장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주식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은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로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랑 구독 좀 눌러주시고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